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이제 좀 색다른, 동영상을 좀 하나 올리려고 하고, 색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뭐, 이 동영상 이제 뭐, 얼마만큼 이제 시청하실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이제, 무심코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앞서는 이제 뭐, 대학 입학 전형 관련된, 입시 요강들 관련된 이제 좀 동영상을 올리면서, 여전히 이제 그 대입 전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제가 설명회를 하든, 아니면 이제 학부모님들, 학생들, 뭐 개별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고3이 되었을 때, 네, 이제 조금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후회가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어떤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물론 이제 많은 시간이 이제 지나온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뭐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오늘 특히 이제 대입 수시 전형, 그러니까 뭐 대입에는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겠지만 이제 그 정시 전형이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이다 보니 오늘은 그냥 저희는 수시 전형에만 좀 포커싱을 맞춰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몇 가지 이제 좀 수시 전형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수목이나 자사가 아닌 일반고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지 그냥 그런 부분들을 그냥 좀 두서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이제 설명일 때든 아니면 학부모 상담일 때든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시 전형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크게 이제 뭐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그러니까 논술과 실기 전형은 좀 빼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뉜다라고 했을 때 우선 공통 준비 사항,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공통 준비 사항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왜 공통 준비 사항이 왜 필요하냐? 이 전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이다 보니 어쨌든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고 기준 재학생 중심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공통 준비사항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바로 성적 관리입니다. 성적 관리.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치르는 내신 성적에 대한 측면들을 좀 고려해서 성적 관리가 필요하다. 네, 당연한 부분이죠. 당연한데도 이게 어쨌든 뭐 상대평가다 보니 모든 학생들이 다 1등급을 맞기에는 구조적으로 너무 어렵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적 관리는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 성적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물음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뭐 성적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좋냐? 뭐 해답은 없습니다. 그냥 올 1.0이 나오면 다 좋겠지만 뭐 사실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또는 이제 학생이 스스로가 1.0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2.0이면 나는 대학 못 가냐? 그렇지는 않죠. 갈 수 있는 대학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먼저 타겟팅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전교과를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주요 교과만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교과라 함은 계열에 따라서 국영수 사로 가든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가든지 인문 계열 쪽이죠 주로 아니면은 자연 계열 쪽이면 또 국영수 과만 보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들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전교과 성적 관리가 도저히 어렵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가급적이면 과목에 대한 편식 없이 전교과 성적 관리를 좀 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요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전교과에 대한 부분들 평가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과하고 종합 전형을 다 고민한다고 했을 때도 전교과 관리는 좀 필요한데 도저히 그 정도 역량을 내가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요 교과 그러니까 주요 교과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딱딱 나와 있다 보니 뭐 계열에 따라 성적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연계된 교과목 성적 관리를 한다든지 뭐 안 되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성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일단 무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관리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전교과가 다 만족하면 좋겠지만 전교과를 다 해주는 학원도 없기 때문에 저희 학원도, 저희 이제 리테일 에듀 학원도 기본적으로 교과 학습에 대한 부분은 소수로 관리를 해서 학생들이 부족한 과목만 공부할 수 있도록 어쨌든 시스템은 좀 구축을 해놓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 시스템을 뭐 받냐 안 받냐를 떠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대비할지를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 요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방금 설명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대학교가 뭐 면접을 보는 대학교가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 중심. 자, 요런 전형인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과 성적이면 그냥 우리 단위수, 이수한 교과목, 그리고 단위수, 그리고 내신 등급, 이렇게 해서 딱 평균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등급,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보통 정량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정량평가 중심의 전형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상위권 대학교들에서 나타나는 움직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성평가의 영역 등이 도입된 학교들도 있다는 겁니다. 정성평가의 영역이 도입된 학교들도 있다. 물론 이걸 이제 기존에 시행하던 대학들도 있었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사실 이제 이 부분인데, 제가 이제 벌써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냥 무자비하게 인원들을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이 이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인원을 늘릴 때, 어쨌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정성평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 정성평가 영역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한번 그 입결 같은 경우 찾아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대학들 또는 각 학과들, 그 대학 내에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 입결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결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합격생들의 입결 편차가. 그러니까 정말 입결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제 뭐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이 평균치보다 대단히 낮다. 그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입결 편차가 크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의 고민도 사실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에,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에 뭐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과가 있는데, 이 화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70% 입결이 한 1.5등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평균치의 지금 1.5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그 위아래에 대한 어떤 편차들이 이렇게 크진 않을 텐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 학과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0명을 모집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30명을 모집. 그러면 1등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2등급 정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등,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온 학생들이 대략 한 1.6등급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한 평균치를 제가 아까 뭐 70%라고 얘기했었는데, 뭐 70%가 지금 여기 상위에서 70%가 된 성적대 학생이 지금 대략 한 1.5등급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30%, 즉 하위 30% 학생들과 70% 성적대가 대략 지금 편차가 0.1등급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0.1등급을 가지고 지금 줄을 세워서 아이들을 떨어뜨리고 합격시킨다는 게 사실은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량평가를 해야 되니까 떨어뜨리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기준으로 갔을 때 1.5등급인 학생은 합격을 했고, 예를 들어서 한 2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는 불합격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1.5, 여기가 이제 화공을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1.5등급인 친구는 화학 관련된 성적은 예를 들어서 다 3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머지 과목이 다 1등급이에요. 근데 1.62를 맞은 친구는 예를 들어서 화학은 1, 2 같은 경우 다 1등급이야. 2는 뭐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근데 나머지가 뭐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고 1등급도 섞여 있고 뭐 그렇다고 한번 쳐보자는 거죠. 정량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친구가 합격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대학의 입장에서 그 학과의 입장에서는 화학 3등급을 맞은 친구보다는 화학 1등급 맞은 친구를 더 뽑고 싶을 텐데 이 친구의 다른 과목들이 성적이 안 좋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 친구를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최소한 대학들 그 학과들도 자신들 학과에 관련된 어떤 이제 그 학업 역량이 좀 우수한 친구들을 뽑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정성평가 학종만큼 이런 어떤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기에는 엄연히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자신들 이제 자기가 지원하려는 지원 학과와 연계된 교과목을 잘 이수했는지, 즉 이수 노력과 그 성취도 같은 것들을 계속 확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으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제 최근 트렌드고 앞으로 트렌드가 그렇게 더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학종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다시 뭐 옛날처럼 이제 증가한다면은 뭐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네, 학종 인원을 그렇게 섣불리 늘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런 정성평가 영역들을 조금씩 추가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 사례들을 지금 쭉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교과 성적만, 즉 내신 등급만 따져가지고 내신 등급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내신 등급을 확보하기 수월한 교과목들만 선택을 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수험생들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성적의 내신 등급 확보가 1차적인 건 맞지만 더불어서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연계된 과목, 그러려면 특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대충 평균적으로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고2 때 들을 선택 과목들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냥 뭐 무조건 선택 인원이 많은 과목으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진로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그 진로와 맞는 교과목들을 좀 선택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준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플러스 알파 수능 최저죠. 그죠?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학교들은 이게 매우 큰 변수가 되겠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또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 최저는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인 전형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할 때 요약하자면 내신 성적 관리 중요하다. 근데 단순히 정량평가만 보지 말고 정성평가의 영역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형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네, 한번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볼 필요도 있겠죠. 일단 이제 뭐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이 많냐 적냐에 대한 부분은 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의 비중이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보다 높긴 한데, 근데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일반고 아까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일반고 학생들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권유를 해주는 대체 이제 그 전형들이 주된 전형들이 수시 6회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좀 높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일단 학교에서도 많이 권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예측이 수월한 편입니다. 즉 각 대학들이 내놓은 입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즉 그 입결 데이터가 거의 대부분 다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한 입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의 내신 성적이 그 지원하려는 대학의 입결과 비슷하면 지원하는 거고 말 그대로 뭐 지나치게 상향일 것 같으면 지원하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측이 좀 수월한 편이고 재수 방지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는 게 일단 맞긴 하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무턱대고 쓰지 말아야 되냐에 대한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사실 이제 저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예측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측은 어렵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한번 같은 대학 같은 학과라고 했을 때 이제 교과로도 뽑고 종합으로도 뽑으니까 입결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그냥 와 저런 입결로 어떻게 들어갔지? 요렇게 이제 의아해하실 만한 성적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지나치게 이 수치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사실 이제 그 교과 전형의 입결과 종합 전형의 입결을 단수 수치상으로만 자꾸 비교하려고 하니까 이 종합 전형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애들이 붙냐에 대한 부분의 결론점이 항상 뭐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특목이나 자사고 애들 아니냐 요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제로 뭐 각 대학들이 내놓은 합격자 비율을 보면 일반고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고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일반고에서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보면 제가 이제 이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부 그 자체인데 이 좋은 학생부냐 안 좋은 학생부냐에 대한 부분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네, 그 부분까지는 일단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정말 와, 이 생기부는 일반 학생의 생기부지만 굉장히 좋은 생기부다 라고 판단되는 생기부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매년 보면 그런 생기부들을 보면 이 친구는 상향 도전을 해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기부들이 있는데 그런 생기부들은 실제로 그 지원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지원 그 합격에 대한 결과가. 이 얘기는 제가 지금 학생부를 뭐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도대체 그렇게 잘 어필이 되는 생기부가 도대체 무슨 생기부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고민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진로라고 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 학생부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양질의 학생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퀄리티가 아주 우수한 학생부들 같은 경우에 도대체 어떤 학생부가 그렇게 우수한 학생부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런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제가 지금까지 봤던 가장 좋은 생기부들의 특징, 네, 특징은 일단 매우 잘 읽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기부가 꼭 그렇게 만들어지기가 쉽진 않은데 쉽게 읽히는 생기부. 네, 제가 지금까지 봤던 가장 좋은 생기부였습니다. 쉽게 읽히는 생기부. 그러니까 쉽게 읽힌다라고 하는 게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읽히는 생기부라는 게 소재가 되게 단순해서 쉽게 읽히는 게 아니라 소재는 정말 이제 이 소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뭐 학생부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체 활동도 있고 가장 큰 틀이 교과 세특도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가장 큰 축이잖아요. 그런 창체 활동하고 교과 세특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소재가 너무 이제 단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재는 대단히 난이도가 높은 소재들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낮아도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 소재의 난이도가 높냐 낮냐를 떠나서 일단 잘 읽힌다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그 심정적으로 와닿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의 서사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 생기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서사 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 생기부. 자, 그러면 서사 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 생기부라는 건 도대체 또 무슨 생기부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회 때도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 상담 때도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텍스트상으로 각 대학들이 요구하는 텍스트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런 의미로 써 있을 겁니다. 진로, 진학, 의지가 분명하고 여기에 대한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 정말 이렇게 각 대학들에서 이제 그 어떤 요강이나 입시 요강이나 이런 데들을 보면 학업 역량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진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멋들어지게 써놨는데 그 말들을 우리가 정말 다 하나하나씩 텍스트로 분석해서 그래서 어떤 애들을 뽑고 싶은 거야라고 했을 때 그걸 다 이해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진로, 진학 의지가 분명하고 그 분야에서의 어떤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학생들일까? 제가 이제 몇 년치의 이제 학생들의 생기부들을 좀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의지가 분명한 학생들은 즉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요 스스로 찾아서 학생부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학생들이었었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학생부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찾으면은 그럼 아무거나 다 찾으면 되냐? 그렇진 않죠.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어떤 틀?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체활동이라고 한다면 뭐 있죠? 학교에서 하는 것 중에 자율활동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봉사활동은 요즘에 개인 봉사는 반영이 안 되지만 어쨌든 봉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일반 고등학교는 자율활동에도 1년 동안 해야 될 교육 프로그램들을 한 15가지 정도 내외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이건 뭐 특별하게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진로 활동도 각 학교들마다 진로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진로가 좀 명확한 학생들은 이 활동들에서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들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활동들이 어떤 활동인지는 학교들마다 조금은 차이점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심히 잘 살펴볼 수 있는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이걸 그냥 우리가 뭔가 생기부에 그냥 실적을 쌓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순간 네, 좀 이상한 생기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딱 대학들도 아마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우수하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 갑자기 뭐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뭐를 좋아하는데요. 게임학과 가고 싶은 친구가 게임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인생이 게임만 좋아하는 인생으로 점쳐진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게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게임만을 목표로 해서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 게이머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게임 관련된 학과를 진학할 때 되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스스로 잘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타인의 시선에서, 제3자의 시선에서 이미 어떤 학과가 좋고 어떤 학과가 졸업 후에 좋대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무언가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닌데 남들이 이게 좋대. 이게 돈 많이 번대.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이제 심어주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네, 좋은 생기부가 나오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네, 선택을 해서 그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한번 꾸준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이게 다 되냐? 아닙니다. 항상 자신들의 생기부를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자, 생기부 활동에 대한 셀프 피드백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셀프 피드백. 그러니까 셀프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고1 때 성적도 나오고 창체 활동도 끝났고 예를 들어서 교과 세특도 다 정리가 됐다고 한번 쳐보자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이 루틴은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끝난 친구들 또는 고등학교 2학년 끝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생기부에 어떤 활동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배열을 했었는지 혹시 전부 다 기억하시나요? 고등학교 2학년 끝난 친구들, 자신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어떠한 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기억하시나요? 못하죠. 그걸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이 난다 손 치더라도 가물가물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셀프 피드백이라는 거는 자신의 생기부를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거기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를 한번 그 당시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관점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뭘 해야겠네, 고3 때 뭘 해야겠네를 스스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셀프 피드백입니다. 자신의 생기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학년, 3학년을 맞이해서 또 똑같이 과거의 행태를 답습을 한다. 그러면 좋은 생기부가 나올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고3이 돼서 이제 수시 면접을 봐야 되는 시점이 돼버리면 제가 만나본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생기부를 그때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 면접 내가 이런 활동을 했었나? 이런 활동이 뭐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되짚어서 또 다시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이제 2중 3중의 고통이 이제 또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자신의 생기부를 한번 잘 정리해보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 활동으로.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셀프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마련이 돼야 된다. 네, 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 생기부가 중요하다 보니 이런 어떤 실기에 읽히는 생기부, 그 다음에 이식기에 읽히는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셀프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당연히 성적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성적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적 관리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특히나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교과 성적 관리나 또는 세특 관리는 세특 이제 활동 관리겠죠. 이런 활동들, 즉 수행평가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뭐 어디에서든지 다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게 누구에게나 되게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틀은 다 알고 있는데 막상 이거를 실천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려면 이걸 이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장 그래서 이제 양질의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스스로 잘 찾아내는 게 일단 우선이라는 거.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활동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의 활동을 하는 거는 사실 이 계획 세우는 게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나 내신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 계획 세울 시간 없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신 공부해야 되니까 계획 세울 시간이 없다. 이건 다 핑계입니다. 그냥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활동 계획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 계획 뭐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이 뭐 한 달치의 계획이 돼도 괜찮고요. 또는 한 분기 계획이 돼도 괜찮고요. 한 학기의 계획이 돼도 괜찮고요. 또는 연간 계획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라는 게 무슨 여러분들한테 뭐 소논문 같은 경우를 뭐 작성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계획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진로가 뭔데?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진로에 맞춰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면 좋은데? 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정도 계획을 세우는 게 그렇게 시간 많이 드는 계획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걸 디테일하게 조정하고 하는 것들은 네, 그건 이제 조금 별개의 문제겠지만 어쨌든 계획도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서류에 스스로 이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부의 주체는 본인이지 학생 본인이지 서류가 주체가 되진 않는다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활동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말 좀 두서없이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 학생들이 궁금한 건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냥 학생들의 학생부를 생기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면 네 그냥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진로라는 거를 그냥 맞춰놓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의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활동을 그냥 맹목적으로 했구나라고 하는 느낌들 그런 느낌의 생기부들은 정말 잘 안 읽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읽히는 생기부 그런 어떤 서사 구조, 스토리 구조가 있는 그런 생기부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꼭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소재가 있다고 해서 꼭 스토리가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뭐 베스트셀러라든지 뭐 스테디셀러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좋은 책들은 꼭 어려운 내용이 있어야지만 좋은 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시선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도 이 생기부는 정말 잘 읽힌다라고 하는 그런 생기부들을 만들어내신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꽤나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첫 편은 한 요 정도로 하는데 네, 일단 뭐 시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시청을 하시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네 그냥 중간에 꺼주셔도 상관없을 텐데 이미 끈 상태였을까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네 조금 더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한번 틈틈이 한번 정리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